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10월 오늘 이제 12일인데 11일 주말 강의로 11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밤 사이에 미 증시가 폭락을 했죠. 네, 폭락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3.56% 퍼센트 하락을 했죠. 네. 자, 이유를 좀 알아볼게요. 먼저 미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 뭐 급락을 했죠. 보시면 그렇지만 아직 뭐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 아직까지 근데 조금 지켜봐야 돼요. 이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때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 3.56%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S&P 500도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6.3%나 빠졌어요. 자,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다 접해서 아실 거예요. 트럼프 대중국 관세 강화 언급, 행정부의 해고, 시작이, 이런 소식에 의해 하락이 시작이 됐거든요. 뭐, 트럼프가 중국 히토류 수출 통해 가지고 통제에 따라서 적대 행위로 규정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중국 대규모 관세 인상, 그리고 강력한 금융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자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종목이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히토류가 또 더군다나 이제 필수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또 중국 매출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됐죠. 반도체 쪽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악관 행정부 인원들이 해고가 시작이 됐어요. 고용 불안이 이제 또 이렇게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이 됐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주간 옵션 만기 수급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주요 테마 종목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된 이유도 있습니다. 뭐, 원래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계획을 딱 잡아놨던 건데, 이제는 이렇게 주제가 원래 이걸로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장의 관심은 지금 버블이냐, 경기 침체냐. 그랬더니, 주말 강의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런, 갈등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그냥 조금 하락이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 지금 조금 바꿨어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이게 또, 뭐, 경주에서, 어,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뭐,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뭐, 지금 정상회담이 원래 이제 뭐 이렇게 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먼저 포석을 좀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의 원인이 뭐냐, 왜 갑자기 이렇게 되냐, 이제 이거의 문제의 발단이 좀 있어요. 중국 상무부는, 일단은 히토류 수출을 금지를 했고요. 미국,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는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강하게 반대를 했고, 또 중국에 대한 대응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몇 가지 있어요. 또 퀄컴의 오토톡스 거래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브로드컴을 독점 혐의로 또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미국은 중국이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 뭐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뭐 이 이제 여기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제조되지 않는 뭐 어떤
품목까지 포함해서 모든 요소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매우 이례적인 좀 그렇게 얘기를 대부분 국가에다가 서한을 이제 보낸 사실이 있었죠.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 1기 때하고 2기 때하고 좀 잘 지켜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1기 때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를 해가지고 보시면 좋다. 이게 지금 트럼프 1기 때 이미지거든요. 뭐 그때 18년도에 이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관세 물고 해가지고 보복 관세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합의 휴전 지금 위치가 딱 이때예요. 이때 지금 위치가 딱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저번에 이제 이렇게 딱 뭐 11월 10일까지인가 언제까지인가 이렇게 딱 휴전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조용히 오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휴전 합의를 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갑자기 또 여기서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이제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 관세 발표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뭐 보면은 18년도 막 열심히 막 치고받고 했죠. 그죠? 1차 휴전하는데, 휴전하는데 약 한 8에서 9개월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찐바닥은 여기였죠, 여기. 그죠? 찐바닥은 18년 말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역 협상의 탄력을 받으면서 막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게 약간의 1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약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관세 부과에 한 달 만에 휴전 합의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25년도 10월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는 모습이 지금 보여요. 그렇죠? 자, 1기 때 19년도 5월 달에 이때 협상 결렬 후에 이게 이제 그 19년도 10월에 다시 이제 합의를 하고 이게 한 5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 기준이 이 기준이 그 뭐야 지금 10월이잖아요. 우리나라 25년도 10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본다라고 하면 이걸 바탕으로서 본다고 하면 내년 올해 말 그쵸 12월에서 1월쯤에는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는 이제는 아마 이 기간이 12월에서 1월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또 이 모습을 끌고 가고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약간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저도 중국이 좀 무섭긴 합니다. 미국도 미국인데 중국이 이제 오랫동안 아주 일본을 약간 조금 닮아가는 그런 모습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고 그런 모습들이 준비를 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채가 중국에 엄청나게 기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채가 중국에 지금 엄청나게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뭐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냐. 25년도 아까 얘기했던 경주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로 미리 어느 정도 또 확보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미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이제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그 트럼프 이제 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100% 추가 현재 관세에서 100% 추가 관세를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쵸. 예. 근데 여기에다가 시진핑 주석과 회담이 취소가 되고 이렇다면 아마 기술 쪽이나 반도체 쪽의 중심으로 아마 급락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고, 예. 지금 이제 뭐 나스닥이 4월 이후에 최악의 하락 낙폭을 지금 두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간의 이제 그것도 있죠. 뭐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이렇게 어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반도체 AI 체인의 히토류, 그러니까 연구 자석이라든지 정밀 장비, 정년 기술 이런 것들이 의존도가 워낙에 높아요. 그래서 중국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다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예,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정말로 이게 여기에서 그냥 감정 싸움이 된다면 조금, 예, 문제가 좀 커지겠죠. 예. 자, 앞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관세 발표에 대한 구체, 대상이나 발효 시점이 언제냐, 유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100%가 전면 부과인지, 어떤 특정 대상, 뭐, IT라든지 소비재, 뭐, 이런 쪽인, 뭐, 별도의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부과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뭐 반도체라든지 전자, 자동차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이런 거 충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중국도 또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국도 2차 조치가 이루어지냐, 히토류라든지 뭐 그래파이트라든지 뭐 갈륨 뭐 여러 가지 추가 통제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재활용 장비 수출허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10월 14일 날, 저는 반도체, 일단은, 제가 좀 이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예, 뭐, 14일 날, 실적이 또 발표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또 넘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회담이 아직 뭐 정 명확하게 뭐 취소가 됐다 어쨌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 근데 취소나 연기 시에 어떤 프리미엄 리스크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 조금 봐야 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이 히토류가 뭐 반도체 쪽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이제 어부지리로 호주 쪽도 이제 그런 쪽이 조금 이제 호재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또한 지나가는데 이 충격을 얼마나 완화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버티고 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 반도체가 지금 이제 우리 반도체 시장이 워낙에 좋잖아요. 뭐 삼성전자는 뭐 지금 이 시장을 이끌고 올라온 게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네, 맞아요. 근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14일날 삼성전자가 아마 저기 그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저는 반도체 향방이 아마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예, 이게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비중을 만약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예, 뭐,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왜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디램 쪽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가 또 이제 뭐 무선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뭐 저기 그거를 도용을 했다 해 가지고 재판에서 뭐 한 6,400억 정도의 소송이 지금 1심 판결이 지금 나긴 했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 뭐 호사다마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조정을 한번 줄 필요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섹터는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의 어, 이런 관세 갈등에 대한 수혜주는 뭐냐 이런 쪽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어, 이런 쪽에 보시면 뭐 엔터주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조선주도 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미 증시 막 내려왔지만 원전주는 또 상승, 미국 쪽에서는 미 증시에서는 원전주는 또 상승이 나왔죠. 뭐 지난주에 보시면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여기 보면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어, 결국은 돌고 돌고 돌고거든요, 여러분들. 뭐 AI 센터, 뭐 반도체, AI, 뭐 데이터 센터, 뭐 결국은 전력이라든지 다 돌고, 전력이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액침 냉각도 필요할 거고, 뭐 다 돌고 돌고 로봇 관련 뭐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돌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잘 잡아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예. 자, 뭐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아마 월요일 날막 보면은 막 급락을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즐기세요. 어, 이게 어디 쪽으로 갈 건지 흐름들이 어디 쪽으로 흐름들이 갈 건지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반도체 쪽에 약간 이렇게 자금들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로봇 쪽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한가도 나오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이런 쪽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로봇 쪽은 이제 솔직히 좀 부담되는 자리긴 해요. 그쵸? 뭐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긴 한데, 그래도, 가는 종목들이, 갑니다, 여러분들. 뭐,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냥 뭐, 20만원, 29만원에서 끝나지 않고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쵸?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이렇게 찐반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뭐, 지금, 뭐,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그랬잖아요. 뭐 저기 뭐야 추석 연휴 때 미 증시랑 막 잘 올라왔는데 우리는 금요일날 하루 반짝하고 그쵸? 솔직히 뭐 그거 올라온 것들을 다 반영해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몇 프로 한 2, 3%더 이상 올라갔었어야 됐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니케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엄청 올라갔죠. 니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엄청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뭐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강합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밀겠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그 관세 협상이 아직 체결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좋은 흐름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미국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예, 여기에서 뭐 수익 많이 내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 이제 그 좀 이렇게 하나의 뭐랄까 그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 있잖아요. 예, 뭐 10억이 났어, 10억.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매매를 해서 10억이 수익이 났어요. 그냥 이건 번외로 얘기를 할게요. 10억이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딱 올라니까 세금을 2억을 내세요 이럽니다. 세금을 여러분들 세금을 2억을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2억 낼 수 있어요? 못 내죠? 안 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부인한테 이 금액만치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1년을 보유하세요. 1년 보유를 하면 1년 보유 후에 매도를 하면 네, 우리나라 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관련 뭐 세무사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쭤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 뭐, 요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저는, 어느 정도, 다음 주 정도 되면, 이게 아마 각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변동성 장세를 상당히 줄 것 같아요. 변동성 장세를 상당히 줄 것 같은데, 예.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예. 방법이 없으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예, 뭐, 그걸 피할 수 있는 섹터로 간다든지, 예,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뭐, 장기 투자자는 이런 흔들리면 안 돼요. 예, 흔들리면 안 되고, 예, 뭐, 단기 투자자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장기 투자자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추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여기에다가 조금 하나 더 붙인다면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그 뭐야 백악관 지금 그 인원들 지금 해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셧다운 기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셧다운 기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셧다운 다음 주에는 지금 이번 주에 25만 명 이상 연방 직원들이 급여를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200만 명 추가로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15일이 예, 15일이 군인들 급여 지급일이에요. 만약에 이때도 넘기면 아마 수십 년 만에 군인 급여가 미지급된다. 예.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관제 인력 문제까지 그러면 항공이라든지 여행 이런 차질까지 아마 매주 1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셧다운 상황을 일단은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공화당과 민주당도 이제 어떤 협상 의사가 있다. 보험료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항상 미국은 그래요. 항상 그래놓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나중에는 딱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나타내기 싫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해가지고 예, 꼭 이렇게 만드는데 참 나쁜 버릇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할 거면 빨리 하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25만 명, 다음 주는 200만 명. 저 사람들 뭔 죄냐고요. 군인들 뭔 죄냐고요. 그죠? 예.
조금만 노력하고 진작에 저렇게 해가지고 협상하고 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 똑같습니다. 일들 좀 제대로 좀 하고 예, 그죠? 자, 참, 이거 인사를 또 해야죠. 여러분들, 저기, 명절 때 도움 주셨던 분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뭐, 매출이 많이 줄긴 했지만, 예, 그래도, 작은 보탬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명절 때도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초이는요, 뭐, 여러분들께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예상하건데, 올 연말쯤, 예, 그때쯤, 만약에, 이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슈가 나타난다고 하면, 뭐 증시에는 지금 이제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연말쯤에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조금 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거 말씀드릴 거 되게 많았었는데, 예, 뭐 지금 예, 뭐 연준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뭐냐 0.25% 10월에 인하 예상을 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데이터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자, 뭐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